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번도 노동조합 문제예요.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제약으로 작동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제약은요. 먼저 사실은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생각해 보세요. 노조가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툭 던지는 거야. 기업의 사측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노동의 수요 곡선이 바로 뭐냐면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요 곡선을 따라 고용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고용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야. 저희가 노동의 임금과 노동이 있으면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균형 상태에 있었어. A. 근데 노조가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수요 곡선이 주어진 임금 하에서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하니까 이렇게 노동에 대한 이렇게 고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고용이 감소하는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임금 올려주세요." 할 때 이렇게 조금 가파르게 되면 가파른 기울기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올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고용 감소가 어떻게 쬐끔 일어나겠지.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완만하면 빨간 색깔 같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게 뭐냐면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탄력성과 똑같은 건 아닌데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완만할수록 당연히 제약이 크다는 거는 고용 감소가 크게 일어나니까 오케이? 그럼 임금을 올려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고용이 감소하는데 이게 마샬 힉스의 법칙이라 합니다. 특히 탄력적일수록 고용 감소가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노동 수요에 임금, 노동의 가격이 인제 가격이 임금이니까 임금 탄력성. 오케이? 이게 클수록 예 이렇게 세게 얘기를 못 합니다. 클수록 제약이 커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대체 노동력의 존재 이거요. 아니 노조가 "임금 올려주세요." 했더니 우리 철도라든가 이런 거 파업할 때 보면 은퇴하신 철도 기관사 예전 했던 분들을 뭐 정부에서는 대체 노동력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입 가능성. 이 투입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노조의 목소리는 작아지죠. 이해 가시죠? 비조합원이라든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든가 신규 채용자, 외국인 근로자, 하청 파견 근로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직률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노조가 단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파업을 하다가 얻게 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특히 노조가 조직하지 못한 부분이 클수록 노동력이 약해집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뭐 거의 10%대 머물러 있기도 해요. 오케이.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을까? 그래요. 아니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 노조도 정보를 어디서 들은 거겠지. 기업이 이윤을 많이 얻어서 뭔가 남는 게 있다. "야 우리도 나눠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많이 팔아 가지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은 노조가 "야 그것도 우리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좀 나눠 줘라. 성과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만약에 도산하거나 망하거나 이윤이 없어. 그래서 기업의 뭐라고 할까? 먹을 지불 능력이라 할까? 지불 능력이라든가 이윤이 생각보다 없다면 아니 노조가 사실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헛다리 짚은 거지. 기업도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면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하게 되면 "아 됐어. 문 닫아 버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뭐가 있을까? 그래요. 다섯 번째는 노동법에 따른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제도가 있어. 이 절차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제도에 대한 제약이 존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쟁의행위를 할 때 절차와 범위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아니면 필수 공익 사업이라 해. 전기, 가스, 지하철, 철도 막 이런 거 버스 이런 거 파업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편해지잖아. 그래서 필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공익 사업이라 합니다. 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런 파업은 우리가 인제 법으로 약간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해가시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는 인제 노조도 하나만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노조가 여러 개 있는데 복수 노조야. 여러 개인데 노조끼리 갈등이야. 오케이. 노조끼리 갈등.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어요. 복수 노조 간의 합의가 잘 맞지 않는 거야. 어떤 노조는 "야 임금 좀 많이 받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떤 노조 조합원들은 고용 안정을 원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그쵸. 개방 경제가 될 수 있어. 국내에서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독점적인 지위가 갖고 있지만 세계 시장 속에서는 뭐 독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로 국제 경쟁에 노출되게 되면 가격을 좀 올렸어.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죠. 자동차 같은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져요, 개방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해외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거야, 크다면. 오케이?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런 정도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는데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시죠. 감사합니다.